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6월 2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장이 조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8천억 넘게 코스피에서 매도하고 있는데 당연히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라가면 조정이 있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기존에 많이 올랐던 조선, 방산, 원전, 네이버, 카카오 다양하게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현대기아차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이닉스만 보니까 조금 제일 견조하더라고요.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오늘 너무 궁금해 하실 만한 종목을 가져왔고요. 정말 오랜만에 업데이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7월 12일 날 토요일에 저희가 지방에 가는데요. 지방에 아직 수요조사 강연, 오프라인 강연에 관련돼서 수요조사 많은 신청 부탁드리는데 신청을 아직 많이 안 해주셔가지고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그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으로 저희가 지방에 4명이서 오프라인 강연에 가니까요. 가장 많은 요청 들어온 도시로 회사 LSK 파트너스가 지방 오프라인 강연회를 하니까 강연에 오시면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비트코인, 부동산 다양한 얘기를 전부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 토크쇼 6월 21일 날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끝나고 나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하고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뜨겁고 좋았습니다. 6월 21일 강연에 지금 편집이 다 끝났습니다. 전문 편집본 관련해서 요 구글 시트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어요. 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 7월 12일 지방 강연에는 요 구글 폼으로 신청해 주시면 가장 많이 신청한 지역으로 저희가 오프라인 지방 강연에 7월 12일 날 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달에 서울 강연에는 안 하냐? 서울 강연에 당연히 합니다. 7월 12일 이후로 서울 강연회를 지금 저희 4명이서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지 오프라인으로 해볼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월 12일 지방 관련주를 가져왔습니다. 오징어 게임 3, 네, 저도 엄청 기대가 되는데 오늘 공개를 하죠. 당연히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네이버 멤버십 확대에 대한 기대감, 요거 단기 모멘텀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AI 사업 따낸다. 업체마다 합종 연행, 차별화,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 선두에 네이버, 카카오, SK텔레콤, 삼성, SDS가 있습니다. 격전에서 혼전으로 치열한 전쟁, 클라우드도 국내에선 네이버가 원탑입니다. 클라우드 올해 네이버에서 예상되는 매출만 대략 5천억 이상을 보고요. 6,500억 커지는 사이즈입니다. 네이버가 77년생 네이버 출신의 하정우 센터장이 국가미래 AI 수석으로 뽑혔습니다. 요거 관련돼서 네이버가 정부 인물 수혜주로 엮여서 네이버가 급등이 나왔고요. 하정우 센터장 끝이 아닙니다. 네이버의 전 CEO였던 대표이사였던 한성숙 대표이사가 지금 중소기업 벤처 장관 임명 후보자입니다. 이 한성숙 요 후보자와 하정우 센터장 요 2명의 모멘텀을 네이버가 동시에 받았다. 지금 모멘텀 부자입니다. 네이버 페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 출하를 했습니다. 정부 GPU 사업에 네이버와 쿠팡이 10,000장 이상, 카카오가 2,000장 이상의 구축 제안을 했고요. 네이버 카카오가 보니까 외국인 기관보다는 개미들의 매도 폭탄으로 이틀 동안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급락이 심했고요. 10주년 네이버페이 앞으로 10년 글로벌 탑티어 핀테크로 거듭나겠다. 네이버페이는 국내 핀테크 업체 중에 당연히 1등입니다. 네이버페이 글로벌 진출 묘수로 웹3를 점 찍었다. 온라인은 AI와 웹3, 오프라인은 결제 단말기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고요. AI 대장주로 네이버 카카오가 부활하면서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담은 ETF가 이번 주 수익률 1등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이 주식 때문에 휘청. 네이버 카카오의 악재를 잡는 게 달러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제조회사 1등 회사 서클 때문에 서클이 급락이 나오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외국인의 차익 실현 물량도 일부 쏟아져 나왔다.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이틀 동안 부진을 겪었지만 카카오는 어제 10% 넘게 오늘 한 7%대 급락 나온 방면에 네이버는 1% 후반으로 상당히 선방했다 말씀드리고요. 네이버 카카오 토스가 간편결제 전면전 간편결제 시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바로 하루 1조 규모로 지금
오프라인 결제, 간편 결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 네이버페이냐, 카카오페이냐, 토스페이 이 3파전의 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는 보통 게임이랑 같이 엮여서 나옵니다. 네이버부터 게임주, 컴투스까지 한번 나래비를 세워봤더니 네이버가 1월 달부터 오늘 종가 기준으로 32%의 상승률을 나타냈고요. 카카오가 2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훨씬 펀더멘털이 좋은데 상승률 차이가 2배가 난다? 카카오가 많이 올랐거나 네이버가 적게 오른 겁니다. 카카오가 뭐 엄청나게 65% 많이 오른 거긴 하지만 최근에 주가 좋은 것들 100%씩 급등하는 거 비하면 카카오 65% 많이 오른 건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네이버가 너무 적게 올랐다. 저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 SDS도 최근에 39%나 올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게임즈 모두 최고점 대비로는 마이너스 67% 하락했고요. 카카오페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가 한 달 동안 거의 150% 넘게 상승하면서 1월 달부터 259% 상승했습니다. 카카오페이가 정부 정책에 어떻게 보면 최대 수혜주로 꼽히는 것 같아서 가장 상승률이 돋보였고요. 디어유가 엔터 플랫폼이지만 58% 상승률을 나타냈고 오늘 6만원대 넘게 돌파를 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수익률 차이가 2배 넘게 나지만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펀더멘털 훨씬 월등히 좋다. 카카오 쪽보단 네이버가 중장기 성장성은 월등히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카카오페이를 제외하고는 평균 상승률이 24%로 코스피 상승률 28%보다 부진한 수준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삼성, NH, 하나, 다올, 흥국, 미래, 한화증권부터 대신 메리츠까지 참고했습니다. 꼼꼼히 검토해서 핵심 내용만 제 의견을 덧붙여서 전달드립니다. 네이버는 첫 번째 내수 경기 부양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수혜 시기는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의 산업 육성에 네이버가 최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핀테크 사업 역시도 네이버가 그 성장의 과실을 제일 최대 수혜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30조 추경, 거기다 1인당 15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발행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소비 쿠폰이 내수 경기를 조금 회복시키면서 내수 경기 회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광고 시장하고 네이버의 핵심 광고와 네이버의 핵심 커머스 사업의 어떤 회복 또는 성장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센터장이 미래기획의 수석 비서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총괄 책임자 역할을 하정우 센터장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정우 센터장은 한국형 AI 산업을 육성하고 소버린 AI 시장, 말 그대로 AI 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와 기업 간의 활성화, IDC 확장, 바우처 도입 등 다양한 관련된 스타트업 육성까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KT, LG, CNS, 삼성, 한글과 컴퓨터가 글로벌 빅테크보다 당연히 우리나라 정부 AI 산업 육성에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금융시장 선진화로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나 금융업체들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 이 두 개가 가장 핵심 수혜주로 당연히 비자나 마스터보다는 국내에서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가 최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기본 결제, 송금 수단 외에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격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비미국계, 그러니까 미국이랑 친하지 않은 기업들이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브릿지 역할로도 이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경쟁 이슈는 있습니다.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구독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네이버는 경기 회복 효과를 즉각적으로 영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15만 원의 민생 소비 쿠폰을 뿌리면 하반기 때 광고 쪽과 커머스 사업이 모두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네이버의 핀테크 플랫폼 네이버 페이가 당연히 활성화 플러스 수혜 가시화가 상당히 기대가 되지만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닙니다. 스테이블 코인 도입으로 인한 핀테크 플랫폼의 활성화는 중장기적인 네이버의 성장 모멘텀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에 가장 큰 수혜가 당연히 네이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네이버는 자체 NM, 거대 언어 모델도 보유하고 있고 자체 클라우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체 하이퍼, 클로바 X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부양하면 광고 커머스 매출이 성장할 건데 언제부터 실적이 반영되느냐? 3분기부터 실적이 본격적으로 내수 경기 부양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너무 재미난 거 중요한 사실입니다. 2020년도에 인터넷 주가를 견인했던 게 바로 20년도 내수 경기 부양체, 거기에 블록체인. 2020년에 올해와 동일하게 이 내수 경기 부양 블록체인 이슈가 모두 25년에 살아 있습니다. 신정부에 의해서 AI 강국 특별법 발의 6월 20일에 발의됐습니다. 두 번째, 소버린 AI 정책. 네이버가 자체 거대 언어 모델 LLM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네이버의 클라우드 센터 공공 클라우드 역량 부각될 수밖에 없죠. 하정우 센터장이 네이버 클라우드 네이버 랩실 출신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헤게모니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온라인 커머스 생태계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을 네이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이버의 온라인 커머스 총 거래 GMV라고 하는데 50조를 넘었습니다. 네이버 페이가 보유 중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상표권 출원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는 전통 은행이나 결제사의 수익 구조에 대한 재정의 문제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발행하려면 많은 입법과 개정 절차까지 시간 소요가 필요합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할 경우엔 지급준비금 발생에 대한 이자 수익, B2B, B2C 솔루션까지 다양한 네이버 페이 입장에서는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네이버 페이를 통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내 전자상거래액의 점유율이 확대되고 전자상거래 자체의 파이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광고 커머스 시장 바탕으로 높은 이익 증가 가시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커서를 도입하면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숫자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5년과 2026년 내년까지도 본격적으로 에이전트 시대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에이전트 시대에 당연히 네이버도 최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대의 경쟁이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 요인은 있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네이버에 대한 경쟁 모델이라고 하기엔 카카오 정도인데 카카오는 네이버보다 펀더멘탈 경쟁력이 좀 많이 딸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신규 AI 브리핑에 대한 노출을 연내 20%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브리핑은 금융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지도라든지 다양한 특화된 형태로 AI 브리핑이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에 있습니다. 쇼핑 에이전트 출시 이후에 2026년에 검색, 금융, 아까 말씀드린 헬스케어, 버티컬 에이전트 출시가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26년에는
통합 에이전트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네이버의 강점은 검색 엔진, 자체 AI 모델, 네이버 커머스, 네이버 핀테크, 네이버 페이, 네이버 콘텐츠, 네이버 클라우드 모두 국내에서 1등 탑티어의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모두 에이전트 고도화의 네이버가 다 사용할 수 있다. B2C AI 에이전트가 차별화의 네이버 포인트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이 개인화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에이전트 고도화는 네이버 카카오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별 학습 없이 사용자의 의도와 기호를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게 바로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검색 베이스만 있는 게 아니라 블로그, 카페, UGC, 네이버 커머스가 국내 사업자가 절대 못 갖추는 대체 불가의 검색, 블로그, 카페, 커머스, 이게 엄청난 네이버의 개인화된 데이터의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개인화된 데이터는 결국 통합 에이전트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 플랫폼량 온라인 광고들을 모두 네이버가 통폐합으로 흡수할 것으로 보이고요. 연 10% 이상은 네이버의 광고 시장도 성장하면서 다시 정부의 경기 부양 모멘텀과 정부의 정책 수혜에 따라 네이버의 광고 시장 역시도 재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이버의 커머스는 점점 더 지배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전략 자체가 쿠팡한테 뒤져서 쿠팡을 뒤따라가는 전략이었지만 쿠팡과의 격차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총거래 공격적인 점유율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네이버의 가장 약점이었던 배송 서비스 관련돼서 쿠팡과의 격차를 상당히 줄였고 네이버가 배송 경쟁력을 엄청나게 강화하면서 쿠팡의 점유율을 계속 네이버가 뺏어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상생구조지만 쿠팡은 소상공인을 완전 죽이는 불합리한 소상공인한테는 굉장히 피해를 끼치는 소상공인이 심지어 먹은 것도 다 전에 반품하게 하고 상당 부분 물건을 파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쿠팡을 통해 굉장히 손해가 큽니다. 그런 부분을 네이버가 절대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는 올해 4조 3천억에서 내년에 4조 6천억 사이즈까지 커지고요. 커머스는 올해 3조 4,500억 사이즈에서 내년에 3조 8,200억 사이즈까지 커집니다. 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률은 작지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핀테크가 올해 1조 6천억에서 내년에 1조 8천억 사이즈까지 커지고요. 네이버 컨텐츠가 1조 8,700억에서 내년에 2조 사이즈까지 커집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부가 뭐냐?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와 하정우 센터장에 있었던 네이버 랩스, 네이버 로봇 이런 쪽입니다. 여기가 내년에는 7천억 사이즈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단기 상승한 기업들, 바로 카카오페이, 다양한 기업들 있죠. 네이버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얼마든지 주가는 원래 주가로 복구할 수 있다. 네이버의 전체 매출 50% 이상이 경기와 연동됩니다. 네이버는 광고와 커머스가 가장 핵심 사업부입니다. 웹툰 같은 소위 말하는 콘텐츠가 새로운 축을 잘 받치고 있죠. 국내의 모델 개발 경쟁력은 네이버가 압도적으로 원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가 결국 우리나라 소버린의 가장 주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 네이버의 클라우드 말하는 겁니다. 정부 인프라 구축 사업의 가장 핵심 역할을 네이버 클라우드가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네이버는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 애드부스트를 도입하면서 광고 효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회복되면 매출 성장률은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커머스는 6월 달에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고요. 소비 진작 쿠폰 발행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 이상의 매출 이상 증가를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의 소상공인 관련된 플랫폼에서 총 거래액이 35조 사이즈입니다. 거기에 1% 수수료 인상되면 3,500억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입니다. 하정우 센터장의 정책 방향이 정부 인프라 지원을 통해 민간 기업의 모델을 개발하는 건데 민간 기업 AI 모델 자체 모델 갖고 있는 데가 네이버밖에 없습니다. 하이퍼클로버 X 개발이 재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 역시도 스테이블 코인 도입 검토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네이버 파이낸셜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네이버 페이는 3천만의 유저풀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국내 인구가 5천만이니까 70% 가까운 인구가 네이버 페이 유저입니다. 시장 변화에 스테이블 코인
포함 이 디지털 화폐 관련돼서 가장 빠르게 네이버 페이가 대응 가능하다. 정책에 기대해서 진짜 제대로 카카오와 다르게 밸류에이션의 퀀텀 점프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숫자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지금 당장 퀀텀 점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숫자가 뒷받침되면 밸류에이션이 퀀텀 점프 될 수 있다. 광고 홈피드 개편하면서 개인 맞춤화 네이버 지향 광고 시장을 잡고 있다. 매스 광고 외에 타겟팅 광고가 본격적으로 네이버의 광고 매출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빠른 매출 성장이 일어나고 있고요. 15만 원 소비의 나비 효과로 직접적으로 네이버 플랫폼을 이용한다기보다는 공산품이나 비음식료 쪽의 중심으로 네이버 쇼핑의 수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소비 쿠폰으로 시장이나 지역 경제에서 물건을 사고 그 외에 필요한 물품들을 네이버 쇼핑을 통해 구매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켓컬리와 제휴에서 쿠팡보다 떨어진다고 하는 신성식품의 경쟁력을 대거 확보했습니다. 두 번째, 멤버십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넷플릭스의 주가도 좋습니다. 오늘 오징어 3 개봉하죠. 넷플릭스와 끈끈한 멤버십 제휴를 맺었고 넷플릭스를 통해 소비자 락인 효과가 네이버 멤버십을 톡톡히 노리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소비자 락인 효과를 일으켜서 네이버 멤버십이 톡톡히 수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배송 경쟁력을 보강하면서 쿠팡하고 격차는 계속 해소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네이버 쇼핑 판매 수수료 도입할 경우 3분기에 최소 영업이익 1,000억 이상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소버린 AI, 그 다음에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 모두 네이버 AI의 경쟁력입니다.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B2B AI 사업 영향력은 네이버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페이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성의 최대 핀테크 업체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결제 시장의 디지털화에 네이버페이가 선두권으로 나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작년 매출 기준으로 1조 6,500억의 매출에 영업이익 1,000억대 이상을 기록하는 회사로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리스크는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였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를 잡았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다행히도 온라인 플랫폼을 그렇게 강력하게 규제하는 스탠스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네이버를 상당히 밀어주는 듯한 스탠스입니다. 하정호 AI 센터장을 비롯해서 중소기업 벤처 장관 임명 후보자인 한성숙 전부 네이버 출신입니다. 중국의 직구업체 공세가 있었습니다. 바로 테무나 쉐인. 근데 테무 쉐인 우리나라에서 초반에 반짝 인기 있다가 지금 개박살 났습니다. 적용 검색 서비스는 강화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에 발맞춘 전략을 네이버가 잘 진행하고 있다. 네이버는 검색 유지의 체류 시간과 사용량이 확대되면서 플랫폼 가치의 재증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통합형 에이전트인 AI 탭에 대한 기대감이 높는데요. 구글의 AI 모드 벤치마킹 한 겁니다. AI 탭 통합형 에이전트는 내년 출시 계획이 있고요. 하반기에 서치 플랫폼은 최소한 시장을 초과한 8에서 1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겟팅 고도화가 결국은 홈피드 내 체류 시간 증대로 이어져서 광고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체류 시간 1분당 서치 플랫폼의 매출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년간 네이버 플랫폼의 월간 체류 시간이 감소세에 있었지만 최근에 꾸준히 반등 추세에 있다는 것은 네이버 플랫폼 월간 체류 시간 상당히 긍정적인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챗 GPT로 인해 구글도 검색 시간이 뺏기고 있는 와중에 국내에서는 다행히도 네이버가 플랫폼 월간 체류 시간 반등 시간의 추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4월달 체류 시간이 약 9% 정도 증가했습니다. 하반기 국내 전자상거래 총 거래 성장률은 11%로 상반기에 4%까지 떨어졌지만 2배 이상 기저효과를 노리면서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작년 7월 달에 TMF 사태 때문에 성장률이 4% 급감했었습니다. 커머스 앱이 성장하면 네이버도 꾸준히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배송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반기 국내 전자상거래 총 거래액이 27조로 전년 대비 12%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19%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 네이버 커머스의 광고 성장률은 20% 이상으로 시장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커머스를 통한 중개 및 판매 매출 역시도 하반기에 30% 이상의 중개 판매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검색이 결국은 성장할수록 네이버나 구글 같은 검색 업체의 쿼리 감소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사실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기 전에 리스크 요인으로 주가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네이버 이용자들은 구글하고는 다르게 이 버티컬 서비스 때문에 머무르는 시간 비중이 80% 이상이다. 사실은 검색은 17%밖에 안 된다.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앱이 고성장세를 이루고 있고 5월달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가 600만 명을 돌파했고요. 하반기 가면 1000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지면을 최적화하고 홈피드 체류 시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굉장히 재미난 데이터인데요. 네이버는 구글과 달리 검색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17%밖에 안 된다. 83%는 바로 버티컬 서비스다. 이 버티컬 서비스가 뭐냐? 챗 GPT의 성능이 개발되든 말든 네이버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즉 네이버의 블로그, 네이버의 카페, 네이버의 뉴스, 네이버의 이메일, 네이버의 지도, 네이버의 금융 기능을 이용해서 이용 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처럼 단순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 고유의 버티컬 플랫폼을 철저하게 네이버 사용자들은 많이 이용하고 그것 때문에 체류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블로그 카페를 엄청나게 이용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뉴스, 네이버 이메일, 네이버 지도, 네이버 금융이 단순 검색이 아니라 네이버 자체의 버티컬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안에서 생태계, 네이버 안에서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그게 자연스럽게 쇼핑이나 여러 가지 네이버의 다른 서비스로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 거래액은 작년에 50조 돌파했고 올해 55조, 내년에 63조까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가 국내 전자상거래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8% 언더까지 떨어졌다가 내년에는 19.3%로 과거 역대 네이버의 전자상거래 최대 점유율이 19.3%, 22년도 그 점유율을 드디어 내년에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온라인 거래액 대비 매출 인식률은 두 가지입니다. 광고 수수료율, 거래 수수료율인데요. 광고 수수료율 역시도 계속 개선됩니다. 올해 2.43%에서 내년에 2.46%, 27년에는 2.5% 이상 수수료율이 올라갑니다. 거래 수수료율 역시 계속 올라갑니다. 작년 3.17에서 올해 3.48, 내년에 3.65, 27년에 3.89%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재미난 사실, 네이버의 30년 이상의 네이버 검색 스타일에 길들여진 네이버 로열티 충성 고객들은 네이버를 통해 이 발견 검색이라고 합니다. 바로 네이버의 검색, 정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한국인의 오래된 검색 스타일의 특성상 쉽게 챗 GPT한테 경쟁률이 뺏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17%의 단순 검색조차 네이버 검색에 우리나라 한국인의 이 길들여진 정답을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굉장히 재밌죠? 그런 습관, 오래된 검색 습관 때문에 쉽게 챗 GPT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수수료 1% 증가할 경우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의 대충 연간 거래액이 35조 이상이니까
거기에 1%에 해당되는 수수료 3,500억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는 겁니다. 메타의 경쟁력은 최근에 급격하게 부각되는 것은 메타입니다. 메타처럼 사용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사용자 편의성을 증가시켜야 되고요. 이 부분이 매출 증가로 연결되는데 바로 네이버가 검색 기능 강화로 메타의 모델로 가고 있다. 바른 방향성을 띠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목표가가 계속 갱신되고 있는데요. NH투자증권에서 38만원짜리 목표가가 나왔고요. 삼성증권에서 35만원짜리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제가 친절하게 다 이 엑셀 표로 만들어가지고 평균 계산해 보니까 30만 3천원이 나왔고요. 다만 5월 달에 나온 거 키움이나 유한타 아직 안 바꿨습니다. 삼성도 26만원에서 35만원으로 목표가 TP를 올렸습니다. 하나증권도 27만원에서 32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여기 20만원대 목표가 전부 30만원대 이상으로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냥 5월달 것까지 포함해도 평균 목표가는 30만 3천원으로 지금 이틀 동안 주가가 급락했는데 그거 반영해서 18%의 계리율이 있고요. 최고 목표가 계리율은 48%로 약 50% 최고 목표가랑 계리율이 있다. 여기 지금 유한타, 흥국, 키움 요런 데 30만원 미만 목표가들도 하반기에 만약에 2분기에 실적 잘 나오면 저는 분명히 이거 30만원대 이상 목표가 인상될 것으로 봅니다.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 업체들의 주가가 어떤 상황이냐. 와, 알파벳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메타나 특히 엔비디아나 애플은 많이 얘기해도 알파벳 별로 관심 없죠. 구글이에요. 구글 역대급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좋아요. 자산순 이익률도 25%가 넘고요. 자기자본 이익률 ROE가 35%입니다. 숫자가 좋습니다. 매출총 이익률 59%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회사가 숫자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PER 19배밖에 안 돼요. 그죠? 볼게요. 자기자본 이익률 25%, 매출총 이익률 49%. 구글보다는 조금 떨어지네요. 근데 저는 비즈니스 모델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PER 싸진 않아요. PER 35배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PER. 역대급 신고가입니다. 메타 볼게요. 메타 또 역대급 신고가예요. 메타 PER 28배를 받네요. 그죠? 자기 자본 이익률 40% 되고요. 자산 순이익률 27%, 매출 총 이익률 매출 총 이익률이 81%예요. 네, 이런 매출 총 이익률 처음 보네요. 자, 메타, 구글 모두 신고가다. 근데 평균 PER을 봤더니 20배 한 초중반밖에 안 나온다. 35배고요. 메타나 어디죠? 구글 모두 20배 정도밖에 안 된다. 20배. 메타 27, 8배, 35배, 구글 몇 배요? 19배. 구글이 제일 싸네요. 지금 우리나라 거 인터넷 밸류에이션 봤더니 네이버부터 게임주 때문에 그래요. 게임주랑 같이 묶거든요. 게임 인터넷으로. 26배고요. 내년에 21배인데 네이버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와서 24배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 20배고요. 근데 네이버보다 매출 성장률이나 이익 성장률이나 펀더멘탈 다 떨어지는 게 카카오가 지금 65배고요. 내년에 카카오가 그나마 카카오도 이익 성장해서 55배입니다. 카카오가 말도 못하게 비싼 겁니다. 네이버가 너무 싼 거고요. 근데 그런 네이버조차도 구글이 19배다.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네이버는 매출은 꾸준히 연간 10%에서 15% 성장하고요. 이익은 15에서 20% 정도 성장합니다. 네이버는 역대급 매출과 이익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요. 4배 차이 납니다. 이익 볼게요. 네이버가 올해 2조 한 3천억 정도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꼴랑 카카오 5,400억입니다. 4배 차이 나죠, 이익이. 내년에도 4배 유지될 것 같아요. 내년에 네이버가 2조 6천억의 영업이익 사이즈인데요. 카카오 6,900억입니다. 여기서도 내년도 영업이익 4배 차이 나요. 현실적으로 따지면 주가가 이익의 함수면 카카오 주가 65% 오르면 네이버는 4배 올라야 정상인 거죠. 네이버 65%로 카카오 65% 오르는 동안 네이버 30%밖에 못 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은 네이버는 매출은 이제 13조 사이즈까지 올라오고요. 영업이익 2조 6천억 사이즈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 수급을 볼게요. 최근에 기관이 계속 사다가 지금 이틀 차익 실현이 좀 나왔어요. 기관 수급 나쁘지 않아요. 투신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사모펀드도 사고 기타 금융도 사고 보험도 삽니다.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팔았어요. 그 파는 물량을 개인이 좀 최근에 받고 있다. 연간으로 1월 달부터 누적으로 보면요. 개인이 1월 달부터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6천억 넘게 팔았어요.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사실은 네이버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 만도 합니다, 지금. 저는 네이버 외국인 수급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좀 다르죠.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조금 들어왔고 1월 달부터 누적적으로도 1121억의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최근에 기간에 조금 매도 물량,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저는 카카오보다 외국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네이버가 훨씬 펀더멘털이 좋으니까 카카오를 산 외국인이 조금 수익 나면 네이버로 갈아탈 가능성이 좀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일봉 차트인데요. 최근에 거의 30만 원 가까이 육박했다가 박살났죠. 25만 원까지 왔죠. 이 구간을 19만 원부터 24만 원 박스권 구간을 퀀텀 점프했다가 꺾였는데요. 아직까지는 단기 이평선들이나 뭐 중장기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추세가 꺾였다기보다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일종의 차익 실현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꺾이면서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줄면은 굉장히 긍정적인데 거래대금이 아직 급격하게 줄진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차익 실현 물량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 똑같아요. 이 구간을 퀀텀 점프해서 돌파했는데 최대 71,600원까지 갔다가 꺾였는데 카카오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거래대금이 줄지 않았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나 결국은 이동평균선이나 추세가 꺾이진 않았다. 보면 엄청 꺾인 것 같은데요. 꼭 이거를 네이버든 카카오든 주봉이나 월봉으로 돌려보세요. 이 꺾인 거가 그렇게 단순하게 볼 건 아니구나,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에 대해서 핵심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하정우 센터장과 중소기업 벤처 장관 한성숙 후보자 요 두 개의 정부 인물 수혜를 받았다. 두 번째, 펀더멘탈 계산은 압도적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에서 나올 것이다. 네이버는 국내 유일하게 자체 언어 모델 클라우드 사업 뭘 갖고 있죠? 네이버 페이, 그죠?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상표권, 다양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정책의 모든 모멘텀으로 최대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네 번째, 카카오보다 월등히 밸류에이션이 싼데 매출과 이익 성장률, 매출과 이익의 사이즈는 카카오를 압도한다. 다섯 번째, 카카오의 절반밖에 오르지 못했다. 주가 측면으로 부담이 카카오보다 주가가 절반밖에 오르지 못했다. 카카오보다 부담이 상당히 적다. 여섯 번째, 정부가 30조 추경과 민생 소비 쿠폰을 뿌릴 경우 당연히 네이버의 가장 본질적인 커머스와 광고 사업부가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쿠팡한테 점유율이 완전히 뺏겼던 온라인 관련돼서 신선 상품을 보강하고 두 번째, 배송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네이버가 상당히 소상공인, 네이버의 브랜드 스토어, 커머스 스토어가 같이 네이버와 상생하는 구조입니다. 쿠팡은 소상공인을 망가뜨리는 구조라면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같이 상생하는 서비스다. 네이버가 수수료율을 1%만 올려도 네이버의 연간 매출이 3,500억에서 5,000억 사이즈가 더 증가되는 효과를 노릴 것이다. 정부 정책, 펀더멘탈, 모멘텀, 밸류에이션 이 모든 종목을 만족하는 이재명 시대의 정책의 최대 수혜주로 네이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 무대에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